그래서 개발했음. 기존 콘크리트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 수명과 강도를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린 콘크리트, 슈퍼 콘크리트를 소개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슈퍼 콘크리트가 1톤이 넘는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기술의 미래를 맛보여드리는 저는 김이상궁 전혜별입니다. 여러분, 도시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회색을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도시를 대표하는 색인 회색은 건축물과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색인데요. 콘크리트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 시멘트, 자갈 등을 배합해 만들어 비용이 저렴하고 양생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유동성을 가져 원하는 모양으로 굳혀 사용할 수도 있죠. 철근과 함께 구조물의 뼈대와 외벽 역할을 하는 소중한 건축 자재입니다. 여러 장점을 가진 콘크리트는 전 세계 구조물의 80%가 콘크리트 구조물일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 선진국에선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는 콘크리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적지 않은 단점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쉽게 생기는데요. 콘크리트의 수명이 오래 간다 해도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버리면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분명 짧지 않은 수명이지만 강제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인장력과 강도로 인해 구조물의 뼈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150년 가까이 된 철제 구조물인 에펠탑과 비교했을 때 우리 주위의 아파트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만약 에펠탑만큼 오래가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면 150년 후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은 훨씬 다채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발했음. 기존 콘크리트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 수명과 강도를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린 콘크리트, 슈퍼 콘크리트를 소개합니다. 슈퍼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보다 훨씬 높은 압축 강도와 강한 인장력을 갖고 있는데요. 슈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80에서 180 메가파스칼로 기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인 30에서 40 메가파스칼보다 약 2배에서 5배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인데요. 1메가파스칼은 1제곱센티미터의 콘크리트가 10kg을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슈퍼 콘크리트가 1톤이 넘는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증가하면 다양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할 때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고 오래가는 슈퍼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슈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인장력의 비결은 나노물질과 강섬유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노물질과 강섬유를 섞어 슈퍼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노물질은 슈퍼 콘크리트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는데요. 기존 콘크리트는 공극이라 불리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이산화탄소, 수분 등이 들어가 균열을 내거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수분이나 이산화탄소 등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아 균열 발생을 막고 강섬유를 배합해 내부에 철근을 넣은 것처럼 높은 인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슈퍼 콘크리트는 수명이 무려 200년! 200년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콘크리트의 4배의 수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슈퍼 콘크리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하고 오래가는 건 확실한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슈퍼 콘크리트에게 너무나 당연한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는 외국의 동급 콘크리트 대비 25%에서 50%까지 저렴하게 개발하여 경제성을 갖추었습니다. 잠깐 이 다리를 보실까요? 이 다리는 춘천대교입니다. 춘천대교는 세계 최초로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한 도로 사장교인데요. 이 춘천대교에
이미 슈퍼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춘천대교는 다른 교량건설 비용보다 10%가 덜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경제적인 슈퍼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해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비싼 슈퍼콘크리트를 사용하고도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작은 다리도 한번 보시죠.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힌트가 이 다리에 있습니다. 한쪽은 얇고 반대쪽은 두껍죠?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얇은 쪽은 슈퍼콘크리트로, 두꺼운 쪽은 기존 콘크리트로 지은 다리인데요. 슈퍼콘크리트는 얇게 지어도 기존 콘크리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낸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다리입니다. 춘천대교의 건설 비용을 줄인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는 건물을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곡선도 많고 다양한 형태를 갖춘 이 건물은 울릉도의 힐링스테이라는 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한 쉘 형태의 구조물로 이 구조물은 철근을 박아 넣기가 쉽지 않고 해풍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건설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슈퍼콘크리트를 통해 철근의 양을 줄이고 콘크리트의 강도와 인장력만으로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하며 공극을 줄인 슈퍼콘크리트로 해풍으로 인한 부식을 최소화했습니다. 슈퍼콘크리트가 구조물의 미학적인 부분을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정말 대단한 강도와 수명을 가진 슈퍼콘크리트의 장점부터 실제 활용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득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슈퍼콘크리트.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 도시의 모습이 지금보다 다채로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저 김이상궁 전해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함께합니다.